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다 보니까 개념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풀어보면 어때요? 이야기를 하다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좀 구체화해보면 이야기 창작 기술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그러면 이야기 창작 기술. 대신에 스토리텔링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어떤 들었던 것을 말해주는 이런 그런 어떤 그 일상적인 일종의 생활 속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정제화된 거, 좀 상징화된 거. 그래서 매체라든가 분야에 맞는, 그러니까 대상에 맞는 이야기 창작 기술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여기처럼 어떤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바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엔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문화 콘텐츠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계나 서비스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렇게 이야기가 무슨 힘을 지녔길래 이렇게 충만받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각되려고 하는가. 자, 이야기 힘의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발명되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라든가 그 연장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려주는 시대였죠. 소위 구술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신화라든가 설화, 그러니까 민담이나 전설 같은 경우가 주요 이제 문화였죠. 이게 이제 문자가 발명되면서 역사에 이제 기록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아니면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을 보세요. 지금의 국가 기록물은 예를 들면 날짜를 기록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쭉 해서 문장형으로 기록됐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의 역사는 전부 이야기 형태로 기록되어 왔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보세요. 오늘 임금이 누구하고 신하들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마치 소설을 보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죠. 이야기 형태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볼까요? 할머니의 옛이야기 들려주는 거,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동화를 구현해 주는 거. 마찬가지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랬죠. 그리고 커서는 어땠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수다들, 그리고 매일같이 보는 TV 안에 콘텐츠들, 인터넷에 보면은 웹툰이라든가 여러 어떤 기사들이 전부 이야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맞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시 부활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야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언어학의 이론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전의 언어학은요, 어휘라든가, 그러니까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장 형태로 인간은 기억한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기억의 단위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록할 때, 기억을 해낼 때 보면은 단어나 문장 형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형태로 기억해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오래 기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한테 재밌게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식까지도 바꿔버리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 가장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는 고부가 가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건들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라든가 품질보다도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는 그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가격도 따져보고 품질도 따져보고 그 디자인도 따져보지만 결국은 선택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 익숙한 것의 내면에 보면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적용된 게 일본의 그 합격 사과라고요. 실은 이제 그 태풍에 의해서 떨어진 사과들을 어떻게 팔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거기다 이야기를 한번 추가해가지고 팔아보자. 그래서 이 사과를 드시면 모든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서 팔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샀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김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도 실력도 뛰어나지만 사실 김연아가 그렇게 국민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의 어때요? 아이스링크장이 굉장히 그 상황이 열악하죠. 그런 어떤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던 그런 고생담이 김연아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연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을 갖고 국민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요즘에 이야기들을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짚어나갈 게 과학 스토리텔링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과학계에서조차도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이제 좀 그 과학 지식들을 쉽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어디입니까? 신기한 스쿨버스라고 하는 그 책이죠. 이 책은 과학 지식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프레벨 선생님하고 그 반의 학생들하고 함께 어떤 모험을 떠나면서 그 속에 과학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에도,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그러면 그냥 사실, 정보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큐멘터리도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치중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MBC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달라졌죠. 보면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적용시키고 있는 나라는 역시 영국의 BBC 그 다큐들이죠.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는 동물의 왕국도 보세요. 계속해서 동물의 왕국이 그 5시 반 정도입니까? KBS에서 하지만 왜 그 장수 프로그램이 될까? 저도 그거 자주 보는데 동물들의 그 생태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리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동물들만 쭉 보여주면 아마 그 프로그램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광고 이런 데에서조차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요즘에 이제 경영학의 한 분야에서는 아예 그냥 스토리텔링 마케팅 아니면 마케팅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별도의 과목이 이제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이제 경영학 쪽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요즘 광고의 한 3분의 2는 어때요? 대부분 다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CM송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교육 콘텐츠, 새로운 교육 콘텐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소위 재밌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이라든가 정보들을 전달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법천자문인데요. 마법천자문은 어떻습니까? 서유기 이야기를 차용해서, 그러니까 손오공 일당하고 그 악당들이 벌이는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한자들을 무의식 중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멀티에이즈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 케이스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이 이야기의 힘에 기대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원래 스토리텔링은 문해학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 스토리텔링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부가가치의 창출 수단이 바로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품질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과학으로 가서 품질만 개선하고, 아니면 막 미대만 육성을,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해서 디자인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품질과 함께 디자인, 멋,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세상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